12번째 편지.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12번째 편지는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먼저 아동 성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의 특성에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의 자료는 2011년도에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받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이현애 교수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현애 교수님께서는 2011년도 당시에 영국으로 가셔서 아동 성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고 핵심 키워드인 글루밍을 한국으로 처음 도입하신 아주 훌륭하신 지도자님이십니다. 요즘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언론 등의 글루밍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하늘 있는 지도자님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참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동 성폭력의 특성은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을 때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발생되기보다는 주로 유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아주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성폭력을 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우리 아이들은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길들이기 과정인 글루밍을 통해 아동 성폭력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속임수를 써서 성폭력하는 것을 글루밍, 우리말로는 길들이기 과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해자들은 글루밍을 할 수 있는 아동을 선택합니다. 그 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아동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접근해 오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2번 정도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처럼 뚜그러지는 애가 사기를 당했어?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어른들도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면 속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자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접근을 해온다면 우리 아이들은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으로 접근해온 가해자가 아동에게 이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한다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가해자의 협박이나 글루밍에 의해 발생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피해가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의 자료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로 가족,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게 60.4%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어른들이 아동 성폭력에 관해서 놓치는 것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해자들이 글루밍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을 선택할 때는 어떤 아동을 선택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동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해자가 아동을 성폭력을 하려고 작정을 하며 학교나 공원을 대회합니다. 그러다가 한 아동이 혼자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인사를 합니다. 반가워, 안녕! 그 인사를 건네받은 아동은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아동이 학원을 가고 있는데 이제 또 어제 인사를 건넨 그 아저씨가 안녕 반가워 하며 또 인사를 건넵니다. 아동은 또 그 어른을 모르는 척합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다가와서 안녕 우리 자주 만나는구나. 어디서 사니? 아저씨는 저기 저 집에서 산단다. 우리 동네에 사는 아저씨였구나. 이 아동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며 네 저도 저기가 집이에요 라고 그 아저씨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구나.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아저씨. 자, 이 상황이 우리가 꼭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에는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사주는 것도 절대로 먹으면 큰일 난다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상황에서 아동의 입장에서는 저 아저씨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아저씨가 셋째 날부터는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친절한 아저씨를 따라가는 것이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의 입장에서는 저자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저자는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르는 사람과 어른이 생각하는 모르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가해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뇌카에 속이려고 접근해온 글루밍을 우리 어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사주는 것도 먹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가해자들은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 치밀하고 강교하게 애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며 접근합니다. 너 요즘 굉장히 재밌는 게임 있는데 롤 좋아하니? 아저씨는 롤 되게 좋아하다? 너 햄스터 좋아하니? 우리 집에 동물도 되게 많다? 보여줄까? 하며 글루밍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는 바빠서 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 햄스터? 아이고 징그러워.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라 그렇지? 라고 야단만 치는데 가해자는 같이 놀아주고 좋아하는 동물도 같이 놀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애가 자신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라고 쾌재를 부리며 생각을 하겠지요. 애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며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다든지 등의 성폭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후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성악대를 한 사실을 피해 아동이 주변 어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면 너희 집은 불행해질 거야. 너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걸? 너희 엄마와 아빠는 이혼할 수도 있어 너 때문에. 등의 협박으로 아동을 주변 어른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동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일까요? 글루밍에 이미 노출된 아동이 가해자의 속임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싫어요! 안 해요! 하며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많은 어른들은 자꾸 힘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교육을 하며 정작 우리 힘이 있는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뤄졌던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받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뒤로 한 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내 몸을 지키라는 교육을 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해자가 당신의 아이를 성착취를 목적으로 글루밍하려고 접근하되 엄마, 아빠, 뻐꾸기 공원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 아저씨야. 그 아저씨 집은 햄스터도 있고 식량코트도 되게 많은가 봐. 그 아저씨가 집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라고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을의 이야기를 조잘조잘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른이 판단을 하는 게 훨씬 안전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저씨라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를 공원에 애와 같이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자는 글루밍을 하려고 했다가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의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또한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무엇을 하는지가 안전한 어른들에 의해 체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가해자는 글루밍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먼저 당신이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안전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말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 같은 어른이 돼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준다면 당신의 아이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것입니다. 13번째 편지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했던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의 저항 교육과 대처 교육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무모한 교육이었는가를 되짚어드리는 시간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12번째 편지 이해하셨는지요? 그럼 13번째 편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선생으로부터 아창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다음 편지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